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계 법령에서 첫 번째 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 자체는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중위생하는 기본적인 업소 등에 관한 내용이라든가요, 또 위생사에 관련된 문제들, 또 명예감시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의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가 나와 있죠. 자,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 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사항에 관한 것은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목적 자체에서는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겠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위생관리 사항인데 그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입니다. 그 영업에 대해서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한다. 자,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위생관리를 규정하여 가지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그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건 결국 국민이겠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자, 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기여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러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간간히 우리 목적상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자,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이 위생상에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이다, 위해 방지 목적이다, 이런 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그죠? 항상 법의 표현들 그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생 수준 향상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중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우리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입니다. 우리 법에서, 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공중위생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공중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다수인이겠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생 영업이라는 자체가 위생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거죠.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는 보시면, 자, 우리가 뭐 많이 익숙한 업들입니다. 자, 우리 숙박업이 나오죠. 숙박업입니다. 자, 또 보시면 목욕장업이 나옵니다. 자, 목욕장업. 자, 그리고 이용업, 미용업이 나오죠. 그래서 이용업, 미용업입니다. 그런데 이용업하고 미용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있다면 보시면 세탁업이 나오죠. 세탁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물 청소 등을 보통 하고 있는 바로 뭐죠? 건물 위생관리업이 나옵니다. 건물 위생관리업. 자, 따라서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를 물어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 들어갑니다. 건물 위생관리업이 들어갑니다. 예,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자, 간간히 여기에 만약에 단란주점 영업이다. 자, 단란주점 영업이다. 자,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또 유흥주점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주점 영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자, 이 두 개는 우리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나옵니다. 식품접객업에 나오기 때문에 공중위생 영업은 아니다. 알겠죠? 공중위생 영업은 이렇게 6가지예요.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또 여러분들 간간히 노래 연습장 영업이다. 자, 노래 연습장 많이 보니까 노래 연습장 영업이다. 이것도 공중위생 영업은 아닙니다.
노래 입장은 여러분들 우리 음악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오는 공중위생영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이 들어갑니다. 자, 중에 이제 숙박업부터 봅니다. 자, 숙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그러한 장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숙박업에서는 이제 숙박업이 아닌 거 제외되는 것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숙박업은 위생 영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한대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제외되는 것을 정돈하시면 되겠고요.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4가지는 보시면 거기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이 나오죠. 줄여서 씁니다. 자, 농어촌 민박 같은 겁니다. 농어촌 민박. 보통 우리 농어촌에 가게 되면 자신들의 가정집을 뭐 민박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관리법에 나오는, 즉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오는 숙박업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 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나오죠. 자연 휴양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역시 숙박업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지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여러분들 잠을 자고 뭐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 뭐 2박 가고 2박 3일 해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 수련시설은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또 네 번째가 도시형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민박업인데 주로 애국 관광 얘기죠. 그래서 애국인 관광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입니다. 도시에 있는 바로 민박업용 시설을 말합니다. 자, 이거 보통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숙박업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은 숙박업이 아니다. 숙박업이 아니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숙박업에 들어가면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상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겠죠. 그 규제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 여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따른 규제, 숙박업에 따른 규제, 이것은 받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종류 4가지 다시 보면 농어촌 민박, 애국인 관광, 도시민박, 그리고 휴양림 등 설치된 시설, 자,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여기 숙박업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숙박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우리 휴양지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자, 이 휴양 콘도미니엄은 여기 숙박업이다 아니다. 숙박업에 들어가죠. 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휴양 콘도미니엄을 할 때는 숙박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목욕장업이 나옵니다. 자, 오늘 목욕장업에 가지고 그 개념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영업을 목욕장업이라는데, 자, 목욕장업은 여러분 보시면 물로, 보통 가장 일반적인 영업들 물, 그죠? 우리 물로 이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물 말고도 뭐 맥반석이든, 자, 또는 황토 나오죠. 황토, 맥반석, 황토. 자, 그리고 또 옥, 우리가 또 옥 같은 게 옥 시설이 옥 같은 거. 자, 또는 원적외선 나오죠. 원적외선입니다. 자, 이러한 이것을 이용하여 설치되는 그런 시설이나 설비 등의 서비스를 보통 목욕장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장업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간간히 물이나 내지는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설치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만 온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려요. 온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우리 땀을 내는, 보통 우리 한증막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찜질방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목욕장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강한 이제 목욕장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게 뭐냐면,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박업에 부설되는 욕실이라든가 또 기타 일반 시설에 부설된 욕실 같은 거. 그래서 제외되는 것은 주로 이제 부속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속해져 있는 그런 욕실은 우리 목욕장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부설되는 욕실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숙박업입니다. 자, 숙박업에 부설되는 그런 시설, 또 기타 부설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제외. 자, 또 한 가지면 우리 체육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체원 관리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목욕장업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목욕장업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정돈을 해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용업하고 여러분 미용업입니다. 자, 이용하고 미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이용은 우리 머리카락 내진 수염이라 나오죠. 그래서 머리카락, 자, 그리고 수염 등입니다. 자, 이것을 가다듬어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용모죠. 그래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해주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 이용업입니다. 자, 미용업은 여러분 이용과 좀 다른 게 얼굴, 피부 등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미용업은 얼굴, 그리고 물론 머리도 들어가고요. 또 피부 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아름답게 만들어 나오죠. 아름답게.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외관을, 즉 우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자, 그러면 미용업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분들 이 두 개는 바꿔치기 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카락 수염 나오면 이용업이고, 자, 미용업이 되려면 뭐 들어가죠? 얼굴도 들어가고 피부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그죠? 왜 이용업은 용모 단정입니다. 자, 이 개념도 봐두시고요. 자, 세탁업입니다. 자, 세탁은 여러분 의류 같은 것, 우리 옷 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섬유 제품, 기타 피혁 제품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건물 위생 관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설물이죠. 시설물 대해서 일반적 건물 등에 대해서 위생 관리, 청결을 유지하고 또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 위생 관리업은 건물 청소 등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포함하는 업을 건물 위생 관리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중인력법의 가장 출발점의 모습에서 용어적인 파트는 항상 잘 노는 파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목적 싸움 다시 한번 목적은 뭐 위생 수준 향상이 가지고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 또 우리 공중 위생 영업은 6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 노래 일장 영업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품 적게 보이고 노래 연습장 영업은 우리 음악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숙박업은 우리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을 말하는데 숙박업이 아닌 것 4가지. 그죠? 주로 이제 민박인데 농어촌 민박이나 외국인 관광을 위한 도시 민박업용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휴양림에 있거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은 숙박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외된 걸 봐두시면 되겠고, 자, 목욕장업이라는 것은 물이나 또는 맥반석, 황토, 옥이죠. 또는 더 나아가서 온적외선까지 포함이 되는데, 일단 목욕장업은 우리 제외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들 우리 체육시설업이 뭐죠? 체온관리실. 체온관리실은 목욕장업에 제외가 된다. 또 기타 우리 부설되는 욕실들 있겠죠? 그래서 부설된 욕실 같은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용하고 미용은, 이용과 미용은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이용은 머리카락 수염, 미용은 얼굴이나 피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미용에는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다. 자, 공중위생 영업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고 나오면 6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항상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법 3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 3조를 보게 되면 공중위생영업을 할 때 있어서 신고라고 나오죠. 신고에 관한 사항을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뭐 숙박업이든, 자, 목욕장업이든, 이용업이든, 미용업이든, 또 세탁업이든 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그럼 이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공중위생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또 등록을 해야 될 거냐, 신고를 해야 될 거냐 등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보시면 우리가 규제를 보면 일단 어떻게 규제할 거냐 문제인데요. 이거 참고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참고로 한번 보시면 비교, 우리 행정이 취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그럼 규제는 법으로 정하겠죠.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법으로 규제를 할 때 있어서 규제의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정의 제한이 없는 것은 뭐죠?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우리 노래입장이다. 노래입장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냐고 아무 장소나 아무 때나 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질서가 혼란될 우려가 있겠죠. 자, 단란주점을 아무데나 해라고 하면 단란주점이 뭐 주택가에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는 안 되겠다. 뭔가 규제가 들어가면 그 다음 규제 순위 뭐죠?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제. 신고제는 일단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대신 신고는 뭐 금지한다기보다도 최소한 행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파악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서를 내면 보통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가벼운 규제입니다. 근데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업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질서 혼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규제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규제는 좀 더 강화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등록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 등록제는 일반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어느 정도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등록의 요건을 설정해 줘 가지고 일단 충족하라는 의미에서 좀 더 규제가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질서가 혼란이 되면 어떤 문제 발생하죠? 허가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금지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금지시켰다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해도 좋다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는 규제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세게 가 뭐죠? 절대적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 금지는 여러분 이외가 없어. 도저히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절대적 금지는 무조건 우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시매매 같은 거 당연히 절대적 금지죠. 장기매매, 이거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 금지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규제를 할 때 있어서 법으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법에 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고 또 등록제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것은 허가제입니다. 노래입장은 등록제입니다. 근데 우리 공중위생영업은 여러분 뭐 목욕하는 거, 또 우리가 머리 뭐 이용하는 거, 미용 이런 거, 이건 뭐 크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것은 기본점들 신고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신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에게 해야 될 거냐 문제이지요. 주체가 누구이냐. 자, 이것도 조심할 건, 자, 신고제인데, 그러면 공중위생에 관련된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또는 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자체장이죠.
자, 그리고 지자체장 중에서 우리 광역지자체장이 시도지사예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같은 데가 시도지사인데, 자, 이거보다도 더 약간 아래 계층, 물론 상하 계층은 아니지만 우리 광역지자체장이 아닌 기초지자체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잖아요. 자, 여기 있다 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정하기 나름인데 현행 우리 공중위생영업은 자, 신고를 어디다 하죠? 자, 이쪽이 아니고 시군구장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장. 그래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고 한 자는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이다 보니까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거든. 위생교육은 보통 신고하기 이전에 보통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부득이 할 때는 사후에 받을 수 있지만은 원칙은 교육을 받고 이제 신고하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할 때 어떨 거냐? 폐업. 자, 폐업 문 닫는 거죠. 폐업할 때는 그냥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신고 안 나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또 기간에 문제는 있는가, 이런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위생영업 신고하고 영업하는 거니까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건 기간이 없지만 폐업은 영업하다가 문 닫는 거죠. 그래서 폐업도 우리 법에는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고, 이때 신고는 누구에게 하죠? 똑같이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며칠 이내죠? 자, 폐업한 날부터 폐업하고 나서 며칠 이내? 20일 이내입니다. 20일 이내. 자, 그래서 신고되다. 이게 폐업도 신고합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폐업하기 전 20일은 아니겠죠? 폐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폐업할 때까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폐업할까지 막가는데 폐업하고 나서 20일 이내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자, 문제는 이제 이 폐업 신고 파트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폐업 신고가 악용될 수도 있죠. 악용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기간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6개월 전에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3개월 영업정지 받았는지 영업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중이죠. 자, 기간 중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 기간 동안은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하다가 영업에 위반돼 가지고 취소되거나 폐쇄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 폐쇄 명령에서 폐쇄가 당하면 일정 기간, 자, 보통 이제 우리 법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폐업은 저희가 문 닫는 거잖아요. 폐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업을 못하니까 그냥 폐업 신고해버리고 다시 다른 데 또 영업을 차려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제는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폐업 신고도 하는 것이고, 위에 신고하고 다르게 20일 이내고요. 현재 우리 공중위생영업은 영업을 하는 것도 영업신고, 폐업할 때도 폐업신고, 둘 다 누구에게 하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우리 기초지자체장들입니다. 알겠죠? 기초지자체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자, 마포구에서 일종의 이제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구에게 신고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입니까? 마포구청장입니까? 마포구청장. 알겠죠? 그래서 폐업 신고는 이렇게 구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군이 있고요. 자, 시군구장이 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사항을 변경한 내용이죠. 자, 신고하고 나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이지요. 자, 이 경우도 신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을 변경했다. 신고하고 신고 내용의 변경 문제죠.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또 사망입니다. 3조 3을 보시면 자, 시군구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부가가치세에서 세무서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할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고 나와 있죠. 이때는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공중위생 영업입니다. 자,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죠. 하려면 자,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보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고사항의 변경이죠. 신고사항에서 중요 부분을 변경했다. 자,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된다. 똑같이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폐업입니다. 자,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는 폐업하고 나서 며칠 이내죠? 20일 이내입니다. 역시 시군구장에게 바로 뭐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영업자가 세무서장에 뭐죠? 폐업 신고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영업자가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시군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죠? 세무서장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거나 내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겠다 나와 있죠. 자,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소. 자, 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래서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했거나 또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이지요. 자, 이럴 때는 자, 시군구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정리를 드리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돼 가지고 신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방법이나 내지는 절차 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인가, 신고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은 어디에 정하고 있죠? 자, 대통령령에 정합니까? 우리 부령으로 정합니까? 부령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죠. 자, 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간간히 나오면 대통령령이냐 내지는 부령이냐. 대통령 시행령이고 부령은 시행규칙이죠.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이것은 부령입니다. 좀 더 세세한 것은 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는 6가지 말씀을 드렸고 위생영업을 하려면 신고사항이라는 것, 시도지사가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것,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것, 또 폐업도 20일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시군구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시군구장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경우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를 했거나 내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고 신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바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법 3조의 2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입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위승계는 보통의 법령을 보게 되면 양도하거나 사망해서 상속되거나 또 법인이 합병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위승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위승계가 나온 것은 우리 3조의 2에 나오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영업자입니다. 자, 영업자가 만약에 그것을 넘겼죠.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을 양도했다는 이야기죠. 양도. 또 사망을 했다든가 사망. 또 법인 같으면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죠. 합병.
자, 그렇게 되면, 자, 양도하게 되면, 누구에게죠? 양수인이 나오겠죠. 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나옵니다. 또, 합병을 하게 되면, 자, 법인. 예를 들어서,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이 돼가지고 B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새로운 법인이 C법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합병이 되면 그러면 기존의 A법인이든 이것은 소멸되고 새로운 법인이 C법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 존속되는 법인이든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있겠죠. 자, 법인에게 지위가 승계됩니다. 양도인의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양수인에게. 또 사망한 자, 그 영업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또 합병하면 그 전에 법인의 여러 가지 지위가, 영업자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가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계. 알겠죠? 지위 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처분 승계도 보겠습니다만은 만약 영업자가 영업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 3회 이상 받으면 취소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영업정지 한 번 받은 것, 이것은 또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1년 지나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위가 승계가 되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유를 하나 보시면 인수한 경우입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됐어. 경매돼서 그 목욕장을 인수받았다는 이야기죠.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 자, 또는 일반적으로 채무대성이 파산한 법률상 바로 뭐죠? 환가 처분이 나왔죠. 환가. 경매나 또 환가입니다. 자, 환가는 여러분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따라서 그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채권자들이 이제 가져가는 환가 되겠죠. 환가. 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또는 압류해가지고 압류 재산을 바로 뭐죠?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시설이나 또는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죠. 인수한 자입니다.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승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계 사유는 양도, 사망, 합병, 또 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해서 그것을 인수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자, 지위 승계는 하지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단입니다. 단. 자, 두 가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 이용이나 미용업입니다. 그죠? 자, 이용이나 미용업은 자, 누구든지 승계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면허 소지를 해야 됩니다. 자, 면허 소지를 한 자만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또 이 면허도 없는 자가 그대로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이용업하고 미용업입니다. 이것들 중에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면허를 소지한 자죠. 소지 안에서 일반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지위 승계를 하게 되면 양수인, 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죠. 이 자들이 그냥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건 맞지만 행정 절차적인 문제로서 신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위 승계한 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신고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자, 신고를 해야 된다. 바로 똑같이 시군구장에게 신고합니다. 승계받고 얼마 이내죠?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지위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 지위 승계되었음을 신고를 해야 된다. 1개월 이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위 승계 사유를 하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지위 승계는 양도, 사망, 합병했을 때 양수인, 상속인, 존속인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 환가, 압류산, 매각 등이죠. 자, 매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인수한 자입니다. 대신 지위 승계인데 이용이나 미용업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뭐 면허증을 양도해서 승계된다 이런 건 없어요. 면허증은 양도 대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승계가 되면 시군에 신고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죠?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용어적인 문제하고 공중위생 영업, 그리고 영업에 하는 절차적인 면에서 신고하고 지휘승계, 이걸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